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광주시장 전 현직 비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비서진이 금품을 받고 지역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광주시 담당 부서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상자에 서류를 담고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광주시청 생명농업과 등 시청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역축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축제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앞서 경찰은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 A씨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사 대행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투서를 접수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돈을 이 시장의 비서인 B씨와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서진 외에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C, D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광주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 현직 비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용섭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이 이 시장에게 보고된 시기를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이 시장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비서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면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가족이 경찰에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3일 정 시장의 부인을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말에는 정 시장의 아들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정 시장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사들인 토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서거나 부인이 땅을 구입한 이듬해 인근에 군도 개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90일 동안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업자 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평동 산업단지 인근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이 일대 139만여 제곱미터를 지역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 3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협상 기한도 한 차례 연장하면서 90일 동안 협상을 끌어왔지만 광주시는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 실행 방안과 아파트 등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거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시비와 난개발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는 협상 결렬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행적으로 민간 자본과 행정이 연결돼서 진행된 사업의 상당수가 이렇게 별 문제적이 없이 진행돼 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보다는 사업 방식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광주시는 청문 등 행정 절차법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 끝에 잠정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미래에셋 측이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는데요. 갈등은 봉합 수준에 들어갔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중장비들은 모두 멈췄고 공사장 진출입로는 차단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에 투자자인 미래에셋이 현장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겁니다. 저희 그룹 내부의 경영진이나 사회이사분들께서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미래에셋의 태도가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업 재개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유치 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래에셋이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상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에서 추가 설명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등은 봉합 수순이지만 여수시 의회는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를 소통 부족으로 마무리 짓는 모양새의 사업 재개 소식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어떤 미래에셋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대시민 성명서가 좀 필요하겠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제기하며 꾸려진 시민 대책위 내부 의견차도 적지 않아 오는 8월 원만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어제 광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에어컨과 세탁기, 생산설비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으로 목과 어깨, 허리와 손목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질환이 광주 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국동항 수변공원 등에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5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는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품목별로 압착해 수거한 뒤 한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현금 9,700여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완도군과 경기도 화성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특산물 등 지역 먹거리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6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완도 수산물 대전이 열리고 미역 등 완도산 제철 수산물 20여 종이 특산품 판매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8일에 개장한 한평의 자동차 극장이 개장 4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 차량 대수 5,000대를 돌파했고 입장료 수입도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평구는 코로나19 여파 속의 자동차 극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비대면 문화 향유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람객이 자동차 극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어르신 생애 출판 사업 자서전 교실 개강식을 개최하고 어르신 31명과 함께 글쓰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앞으로 10주 동안 글쓰기 교육을 통해 자서전을 발간하고 조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등으로 구성된 청년 멘토단이 글쓰기 지도와 자서전 사파 제작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조례동의 한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해당 단란주점과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된 순천시 해룡면의 모 온천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전남의 초, 중, 고등학교 822곳이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등교가 시작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등교를 했고 학교에서는 급식시설 등의 칸막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교 전면 등교는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로 인해 전면 휴교에 들어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검팀은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인 DVR을 수거할 당시의 영상이나 일지 등의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을 비롯한 참사 증거자료 조작과 인패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달 13일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재단 대표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직원 근무 태만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문체부 등과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각종 의혹은 물론 광주시 보조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현 비엔날레 재단 대표의 임기가 이번 달에 만료되는 만큼 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대표 선임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인 전라남도 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편성안을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실 행사 외에는 활동계획에 대해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다른 부서의 1년치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 등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부가 편성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21%, 전남은 0.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주의 경우 양산동과 신용동의 신축 위주로, 광산구는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에 52명 정원에 132명이 지원하는 등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이 스마트팜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작물 재배 기술과 스마트 기기 운용, 그리고 온실 관리 등의 과정을 20개월간 교육합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이나 수산물, 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농산물과 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의 실태조사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이 정도도 평년 수준이라 많이 내려가지는 않겠고요. 주말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될 텐데요. 서해안과 인접한 교량 지나실 때는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나주와 화순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곡성 34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영암 33도, 완도 28도로 해안 지역도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모레 밤부터 시작이 돼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